김의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네. 소명을 요구했고 아직 확인해야 될 사안이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. 그 점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. 확인에 대한 사항이 뭔지를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? 네,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건 좀 약간 민감한 문제여서 말씀하시기 좀 그런가요? 네.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복성 수사 혐의가 매우 짙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네. 갑자기 총선을 앞둔 시기에 예.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예. 검증위원회의 납득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민주당이 하위 20%에서 공천 물갈이 탈락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죠. 자, 여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,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부적격으로 난 거죠, 사실상? 부적격보다는 일단 보류고요.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한 인사가 9명이거든요.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표적 인물이 이제 4명이 있어요. 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,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,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황운하 전 청장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받았고요.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벌써 이제 2차례나 보류가 됐는데 이게 또 보류가 된 거거든요. 좀 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 들으셨다시피 이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더 발생해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.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민주당 내에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또 일부에서는 지금 당에서는 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에 좀 부담이 되니까 이 후보 자격을 좀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본인이 직접 후보 자격을 철회할 때까지 좀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왜 제가 보류가 아니라 사실상 탈락 아니냐,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 사실 말이 보류지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당 지도부는 지금 내심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많긴 합니다. 민주당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부적격은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무적 판단을 해봤을 경우에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분명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류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분석이 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. 법적으로 부적격 받을 일은 아니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당에서 이 김의겸 대변인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불출마 권고를 한 거죠. 어제 이제 보류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꼭 이겨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.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 연장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. 군산 시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힘겹고 고달픈 시간이라는 건 이게 2월 3일로 적격 부적격 판정 일자가 한 번 더 연기가 된 셈이거든요. 그러니까 2월 3일까지 또 한 번 나의 적격 심사를 기다려야 되는 이 고달픈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당에서는 계속 이제 불출마하는 게 어떻겠냐,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을 설득하고 있는 모양새예요. 사실상 그러면서 본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적격, 부적격만 판정하는 그러니까 뭐 정말 하자가 되는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비 후보의 자격을 가려내는 1차 관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나오면 여론에 안 좋을 것이다,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, 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, 사실상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부적격하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이제 우회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확고하게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고수한다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로 넘어가겠죠. 공천심사위로 넘어가면 이제 당에서도 그때는 우리도 뭔가 입장을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. 명확하게 낼 수밖에 없다. 좀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이 여론상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도 그렇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. 문석균 씨는 이제 스스로 이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요. 남은 것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, 뭐 송병기 부시장이야 뭐
사실은 공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난 법적으로 문제 없다. 내 자격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해서 끝까지 간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은 민주당 총선 전략에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. 마이너스가 된다 우선 이뜻이군요. 그렇죠. 우선 군산 지역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고 수도권의 중도층 민심도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?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강조한 게 투기와의 전쟁이었거든요. 투기는 하여튼 뭐 무슨 수를 써도 맞겠다.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도 강남이라든지 이 투기 때문에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지금까지 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나왔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기에 연루가 됐다. 그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. 근데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도 상당히 좀 일리는 있어요. 투기하고 투자냐, 이건 경제학자들도 잘 구별을 못해요. 투자하고 투기냐. 그리고 또 뭐가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왜 투기냐. 뭐 실정법 위반됐냐.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도 또 할 말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설득과 타협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. 하여튼 뭐 무슨 실정법 위반은 안 됐다지만은 국민은 투기 때문에 많이 좀 감정이 좀 화가 나 있잖아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강조한 게 투기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면 앞장서서 흑석동 그 딱지를 샀느냐. 이거 굉장히 분노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명예회복 차원에서 좀 설득을 좀 해주고 시간을 두고 좀 설득을 하는 거 아니냐. 최악의 경우에 그 김의겸 후보가 무소속 출마라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은 당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차익을 다 사회에 혼납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여론을 돌릴 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황운하 전 총장은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또 이분도 사실은 물음표가 쳐지는 건가요? 일단은 이제 뭐 공천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적격 판정 내려진 이유는 지금 이 수사가 검찰의 보복성 수사 혐의가 매우 짙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소 결정이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을 검증위가 이해를 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적격 판정이 내려진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한 명 부적격 판정 내려진 좀 혐의 이제 보류 결정 내려진 송병기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없었어요.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출마하게 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진정성이나 이런 의지 같은 거를 좀 더 봐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기소 판단이 내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적격할 만한 사유가 없는 김의겸 전 대변인은 보류 판정이 내려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